철저히 은폐되고 감춰진 미국의 1급 비밀 정보기관 디에겔. 세계 국가의 군사 능력에 대한 온라인 기밀 정보처이자 국제군사 안공 및 첨단 기술에 대한 뉴스 정보 제공처이며 기밀사항 취급 허가를 바탕으로 국가보안국, 나토, OECD, OSCE, UN 등 수많은 국가기관을 파트너이자 클라이언트로 품고 있는 권위 있는 조직인데요. 그럼에도 디에겔에 관한 정확한 진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으며 많은 사람들은 그 존재를 부정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최근 이들이 CIA, USG, IMF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한 2025년 세계 인구 예상 보고서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져 세상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세계 총인구에서 약 5억 5천만 명이 증발하게 된다는 것과 그 속에 한국 또한 자그마치 1천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가 사라진다는 오늘의 이야기. 과연 이 주장의 전제와 진실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급 비밀 정보기관이자 세계 국가의 군사 능력에 대한 비공개 온라인 소스 디에겔. 최근 이들은 2025년에 관한 예상 인구 규모, GDP, 국방 예산 등을 바탕으로 한 국가 분석 예측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여기서 이들은 유럽과 미국 인구의 70%가 사라지게 되며 전 세계 인구에서 5억 5천만 명이, 그중 한국에서는 1천만 명이 사라진다는 예측값이 나온 건데요. 이 거대한 규모의 인류 실종에 관해 디에겔은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수많은 후문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설이 특정 국가 혹은 기관에서 인구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세상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 될 것이란 건데요. 이 인구 통제법을 엿보일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자면 마블의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가 고집한 방식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영화에서 타노스는 식량난과 고질적인 기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행성에서 인구 절반을 지워버리는 무리수를 감행하는데요. 결국 인구 정리의 요지는 입을 하나라도 더 줄여 자원 손실을 최소화하고 남은 이들의 배를 불리자는 겁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2025년 인구 통제가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관해 사람들은 각기 다른 추측들을 내어놓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3차 세계대전에서 발생할 생물학전입니다. 물론 전쟁이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핵, AI, 컴퓨터 기술 기반의 첨단 무기 등도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적국에 가장 큰 피해를 끼칠 수단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라는 건데요. 디에겔의 신봉자들은 이 3차 세계대전의 주체가 미국과 중국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생물학전을 치를 시 중국이 취할 이점이 가장 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고 하니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이루어진 서구권과 달리 중국의 한족은 유전적으로 상당히 유사점이 큽니다. 쉽게 말해 중국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중국인의 유전학적 형질에 맞추어 개량할 시 중국인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의 사람에게 치명적인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수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킨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가 코로나를 만들고 유출시킨 것이 미래 생물학전에 관한 사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다 라는 반론 또한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물론 중국을 제외한 수많은 나라들이 생물학 전쟁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오늘날도 극비 장소들을 두고 있는 만큼 제3의 국가에서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 바이러스입니다. 그만큼 생물학전은 다른 유형의 전쟁에 비해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한 많은 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네요. 인구 감축의 두 번째 추측은 경제 대공황 사태입니다. 서구권 금융 시스템의 붕괴는 궁극적으로 문명의 위기와 함께 새로운 국가 간의 통합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 그 두 번째 설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 봉쇄에서 다문화주의와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서구 사회가 입을 피해는 막대하다는 것이며 전 세계적 차원에서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보다 경제 위기로 인한 사망자가 훨씬 커나갈 전망이라는 겁니다. 기존보다 50%에서 80%에 가까운 통행료 인상세와 더불어 광범위한 검열과 법적인 제재, 새롭게 도입되는 탄압과 규정들은 점차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며 이는 결국 유례 없는 기근 사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서구권의 강대국들은 과거와 달리 국가 간의 이해관계와 견제가 심해진 오늘날에 있어 자신의 지배력을 내세워 도시를 장악한다거나 통제하려 들지는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일어나는 것은 끊임없는 시위와 폭동, 약탈이며 이 모든 과정이 인구 감축의 큰 물살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인구 감축의 세 번째 추측, 바로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해외의 수많은 이들이 빌 게이츠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가 주장했던 우생학을 문제로 삼고 있는데요. 빌 게이츠는 아버지인 윌리엄 게이츠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에는 인구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해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 재단이 인구 감소를 목표로 운영된다는 근거 또한 있으니 이는 그가 2015년 당시 프레젠테이션 했던 TED 강연에서의 발언으로 그는 현재 지구에는 약 68억 명이 살고 있으며
이 숫자는 곧 9억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의 발언은 만약 우리가 정말 훌륭하게 새로운 백신과 보건, 의료 시스템의 과업을 달성한다면 인구의 10에서 15%를 줄여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심히 당혹스러운 발언이지만 사실 이러한 세계적 위기에 대한 인구 감축 시나리오는 머나먼 과거에서부터 존재해왔습니다. 1974년 12월 10일 독일 출신의 미국 정치가 헨리 키싱저는 미국 국가안보위원회에서 200페이지 분량의 국가안보 연구각서인 미국 안보 및 해외 이익을 위한 전 세계 인구 증가의 영향이라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인도와 같은 소위 개발도상국의 인구 증가가 장차 미국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란 건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75년 11월에 이르러 미국의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가 공식 정책으로 NSSM-200을 채택하여 피임과 전쟁, 기근을 통해 인도를 포함한 국가들의 인구 증가를 줄이기 위한 은밀한 계획을 추진한 바 있었죠. 참고로 이 계획은 부시 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브렌트 스카우 크로프트가 맡았으며, 당시 CIA의 국장이었던 조지 부시는 정부로부터 NSSM-200에서 브렌트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기까지 했었습니다. 참고로 이 인구 통제의 선례는 이보다 30년 앞선 먼 과거에서부터 존재했는데요. 1994년 당시 영국의 조지 6세는 미래의 인구 추정에 있어 국익을 취하겠다는 목적으로 왕립인구위원회를 설립했고, 이 위원회는 영국이 식민지의 인구 증가로 인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과 더불어 그 중에서도 인도의 위협이 가장 커질 것이라는 것을 주장, 식민지의 산업화와 함께 맞이할 인구 증가는 종주국의 군사 문제와 안보 문제 등 수많은 면에서 위험 요소가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NSSM-200 또한 미국이 이전 식민지들의 성장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고, 미국과 연관이 있는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터키, 나이지리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멕시코, 브라질 등 수많은 국가들의 인구 증가가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성장을 압박하게 될 것이 두렵다고 주장한 것이죠. 디어겔 레포트에서는 이번 대규모 인구 증발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타국으로의 이민이라고 둘러대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2017년 대비 2025년 인구가 5억 5천만 가까이 사라졌다는 것이고, 이렇듯 줄어든 현황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추측 외에도 천재지변, 전쟁, 전염병이나 기후변화, 핵전쟁, 행성충돌이나 CL5.1 등 음모론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체 5억 5천만의 세계인과 1천만의 한국인들 어디로 사라진다는 걸까요? 코로나의 변이와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단순히 재미로 넘기기에는 찝찝함을 감출 수 없는 오늘의 이야기,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릴로팡이었습니다. 내일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